네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도 잘 올랐고 4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대부분의 악재들이 이제 다 소멸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매우 잘 끝났기 때문에 증시는 오늘 크게 올라서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보니까 이제 브라질에 이제 큰 홍수가 났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브라질에 큰 홍수가 나서 오늘 시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즉 농산물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는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간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서 급등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이제 미 연준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에는 금리 인하를 물 건너갔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개미들을 되게 힘들게 했는데, 개미들 다 털리고 나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죠? 말도 바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하루 더 쉬었죠, 그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쉬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 다우지수죠.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여기도 보면 하락을 좀 했다가 4월 중순 이후로는 요 지점에서 지금 좀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횡보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틀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전날은 0.4% 올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주 위주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긴 더 빨리 올랐죠. 그래서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탄력이 좋았는데, 나스닥은 이제 4월 초에 횡보했었어요. 그러다가 4월 중순 무렵쯤에 떨어졌죠. 왜냐하면 미 연준 의장이 말하기 전에, FOMC 회의 전에 미 연준 이사들, 위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헛소리들을 또 엄청나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잠깐 떨어졌었고, 그 당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날 이틀 동안 급등해가지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개미들이 많이 털렸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와 걱정, 공포에 휩싸여서 털린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지만 4월달 우리나라 증시 끝난 거 보면 월봉 캔들이 장중 조정 받은 캔들이다, 그죠? 네, 장중에 털어버린 건데 굉장히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이게 지난달에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보름 흔드는 거고, 뭐 좀 길게 잡아서 한 달이죠. 네. 한 달 동안에 다 털려버린 겁니다, 개미들. 네. 안타깝죠, 그죠? 요번에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의외로 많이 털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오늘 좀 크게 올랐죠. 중국도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중국 증시 요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홍콩 지수 뭐 난리 났고요, 그죠? 이쪽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아침부터 급등 출발했고 끝날 때까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선 있잖아요. 총선 4월 10일 날 총선이 이제 하기 전에가 여기였어요. 2700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더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한 보름 정도, 그죠? 네, 보름 정도 여기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탈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자 반등 제대로 나왔고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투매, 단기 조정은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끝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개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털렸을까? 이게 뭐냐면은 미 연준이 여기에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준비 제도 그 지방 이제 그 저기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 금리인데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여기 4월달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겁에 질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이건 엔화 때문이기도 한데 순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겁을 먹은 거죠, 개미들이. 한마디로 쫄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겁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선거 결과까지 겹쳐가지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요, 작년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털린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연준에서 2인자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 최고 우두머리는 잘 아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 밑에가 이제 연준 부의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권력 서열 거기서 3위가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예요. 우리도 보면 왜 경찰청에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 이런 데 보면 지방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이제 서울 쪽이 이제 제일 서열이 높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이 제일 권력자인데 이 서열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실세 실질적인 2인자라고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난달에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이 바뀌었죠.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지수가 다 회복을 하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겁에 질린 불쌍한 개미들만 다 털린 거죠. 다 털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말도 바뀔 거라고. 잠깐 흔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하마스 소탕하려고 가자지구 쳐들어간 거 아세요? 쳐들어갔는데 국제유가 급등 안 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4월달에 개미들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나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바뀌었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거든요. 뉴욕 연은 총재 연준의 다음 정책은 금리 인하다. 예. 아니 지난번에 좀 이렇게 얘기해주지,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되면서 미국 주식도 좀 올라온 게 있고 그래서 미국은 아무튼 잘 끝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 바꾼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잘 보세요. 언제 개미들이 왕창 털렸냐면 이걸로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미들한테 가장 큰 데미지를 줬던 거는 작년 11월에서 12월이에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미국의 국채금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친듯이 솟구칠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10월달이었잖아요. 10월 19일 작년, 그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해줄 거다. 오히려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거 잡히지가 않는다. 근데 이때쯤에 터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그게 10월 9일쯤에 터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전 세계 뭐 중동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 3차 세계 대전 뭐 그다음에 뭐 핵 전쟁 얘기 나오고 국제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 아니냐 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막상 국제유가는 그때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 난리를 지기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국채 가격 폭락하면 주식시장 내려앉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우 지수가 꼬꾸라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 죽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스닥 있죠. 나스닥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리고 떼굴떼굴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게 10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개미들이 다 털렸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 당시에 털린 개미들은 초단타쟁이들이 아니에요. 초단타쟁이들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해서 주식을 그래도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 오랫동안 한 사람들 있죠. 베테랑들이 털렸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손절을 했어요. 손절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손절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손절했냐면, 주식으로 누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아유, 좀만 더 들고 가면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응원해주고 이제 힘이 돼주던 사람들이 멘탈에 나가서 손절을 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손절 엄청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채금리 막 날라다니고 막 환율 막 크게 오르고, 뉴스 유튜브 보니까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어렵다더라, 불투명하다더라, 내년도 뭐 불확실하다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내려앉는다, 집값 내려앉아서 건설사 다 망한다, 뭐 그런 뉴스만 잔뜩 나오니까 거기서 털려버린 거예요. 절대 그럴 타이밍에 뉴스를 보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뉴스 보다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다 똑같거든요. 이거는 뉴스는 해롭고 유튜브는 괜찮나요? 천만에요. 유튜브가 더 해로워.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주식을 안 털리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털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때 무서웠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보세요. 막 떼굴떼굴 떨어지고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난리 나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때 어땠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디서 원달러 환율.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예? 시끄럽다니까 그때. 그때 그래서 개미들 다 털렸다고요. 털리고 나서 지금 한 번 더 한 거예요. 한 번 더. 국채금리 보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도 전쟁, 공포, 전쟁, 인플레이션 안 끝났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거 또 그러니까 재탕한 거예요. 재탕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속은 거죠. 누가? 여기서는 이제 버텼는데, 여기서 여기 대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제. 사실 오래오래 좀 편하게 사시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건데, 이 6개월을 또 못 버틴 거예요 이제. 이건 견뎠죠 이제. 이건 견뎠는데 또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앞으로 금리나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기서 이제 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이게 실제로 미국이 막 금리를 막 올릴 것처럼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돈.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투매 나와서 올라간 거라고. 지금 뭐예요? 연준 위원들이 하도 이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입으로 올린 거라니까. 실제 수요와 공고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액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꺼지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렸거든요. 근데 여기쯤에서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게요? 11월 말 12월 달 여기 들었을 때 뭐라 그랬게요? 네. 대왕 비둘기가 돼가지고 내년에 금리 인하 3번 해드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털리고 나니까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때 손절한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바닥에서 손절한 거지. 바닥에서. 그 이제 그 금리 인하 해준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채권을 되게 많이 사고 주식을 또 샀겠죠. 그러니까 이 연준 의장이랑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해, 여기 1, 2, 3, 4월 달인데 계속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또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또 했던 거예요. 헛소리를. 똑같은 고용지표인데 이때는 되게 이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별로 안 좋대요. 여기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차단을 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누굴 힘들겠냐면, 앞전에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패대기를 쳤다면, 지금은 채권하는 사람들 있죠. 채권 투자자들은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지금 뚜껑 열리게 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데미지를 줘서 금리나 물건 나갔다는 이제 그거를 세뇌시켜가지고 힘들게 한 거고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난리 났겠죠.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채권 가격이 거꾸로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실이 엄청나거든. 이 사람들도 미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한 걸 잘 보시라니까요. 이때 요 난리를 지기면서 뭔 짓거리 할게요? 홍콩 증시를 보면은 그 당시에 기억 안 나세요? 연말 연초에 그랬잖아요. 홍콩 ELS에 뭐 투자한 사람들 깡통 났네, 뭐 어떡하냐고 막 난리지겼잖아요. 지금은 기사도 안 나오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손절시켜 놓고 지금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경제가 망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중국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안 내려가고 또 올라온다는 건 아세요?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 이게 작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1, 2, 3월달, 1, 2, 3, 4월달에 뭐 했게요? 털은 거라고. 털었는데 쌍바닥으로 따지면 여기서 크게 한 번 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불 나면 왜 잔불 정리하러 가잖아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 잔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산불 또 나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잔불 정리.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쳐낸 거예요. 들어오지 마. 나가. 어딜 넘나. 이러면서 이제 또 뭘 난리를 지겨요? 엔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되게 시끄럽게 한 거예요. 엔화를 갖고 요동을 쳤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막 후려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걸 뭐 대표적인 얘기를 성동격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사람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때도 엔화가 솟구쳤잖아요. 10월 말 또 한 거라니까. 재탕한 거라고. 재탕. 그리고서 이제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니까 여기서 말 바꾼 거예요. 금리 인하 해줄게. 금리 인하 해줄게.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근데도 참 사람들 힘들게 하죠. 결론이 뭐냐고요? 금리 인하 한대요. 올해는 물건 나왔다 그러더니 주시장 다 반등 나오고 다 털리고 나니까 9월 달쯤에 해줄 거래요. 네. 그걸 지난번에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연설할 때 힌트를 줬잖아요.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근데 이제 딱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뉴스 나오는 거 잘 보세요. 고용시장이 별로 안 좋대. 별로 안 좋대요. 웃긴 놈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변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딱 그 뉴욕 연준 총재가 딱 한마디 하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나요? 난리 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도 떨어지다 말고 살짝 올라갔거든요. 네, 그 미국 주식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주식을 좀 보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위쪽이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를 자 우리 방 저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5% 폭등해가지고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죠. 바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팔아드리고요. 수익 실현할 사람들 좀 팔아드리고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서 재추천했어요. 또 수익이요. 오늘 4%. 그죠? 지난주에 사갔지, 지난주에. 지지난주구나.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SK하이닉스 3.7% 급등했죠. 네. 22선 깨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 그 저기 뭐예요? 여기 보세요. 지수도 많이 이게 지수 끌어올린 게 얘네들인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네, 무서워요. 한번 이분들이 맘먹으면은 그죠? 땡기잖아요. 저는 외국인을 싫어하지 않아요. 외국인들 막 욕하는 분들 많은데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외국인을 욕하는 사람은 외국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버리려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1조 1000억 원 순매수 해줬죠. 엄청나게도 샀어요. 뻔하죠. 정유전자를 많이 샀겠죠. 기관도 7,700억. 금융투자가 싹 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적당히 샀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개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8천억 원 털렸고요. 코스닥까지 합하면 2조 원 넘게 털렸어요. 미치는 거라. 고생은 추구하게 해놓고 돈은 못 벌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해놓고 이제 요거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특히 더 이렇게 보면 일해놨는데 왜 제가 잘못해가지고 좀 부족하게 좀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축을 하고 고생을 해놓고 막상 올라갈 땐 다 털리는 거예요. 2조 원 정도 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이 뭘 많이 샀겠어요? 당연히 전기전자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총 1조 1천억 원이죠. 근데 전기전자가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정도는 전기전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전기전자 업종 많이 올라간 게 누구예요? 저기죠. 누구야?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 차트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긴 하는데 또 이제 신고가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명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상한가에 가더라 이거죠. 저 과열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과열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현대 일렉트릭 보세요. 얘는 올라가진 못해요 지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돈 계속 들어오면. 근데 현재 상태는 지금 4월 10일 이후부터 거의 횡보예요, 그죠? 네.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횡보잖아요. 얘네들이 횡보하니까 뭐 세명전기 이런 애들 막 상한가 튀어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온전선, 제일전기공업인가? 그것도 상한가 나오고, 대한전선도 조금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바이오스마트도 전기 쪽이죠? 이런 것도 오르고. 오늘은 전기전자 쪽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반도체건 그냥 전력설비 쪽이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오늘은 이제 그 뭐냐면 테마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돈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조선주, 그죠? 조선주 쪽에 보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3~4% 급등했죠. 하나엔진 3%, 하나오션도 3%, 대양전기공업 같은 이제 조선기자재주 올라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고, 그죠? 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왔으니까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좀 올라왔겠죠. 5%. 차트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 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올라왔고 5%.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이 다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 보면은 이런 거 보실래요? 뭐 HD, 현대인프라코 4월달에 얼마나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았으면 이것도 대형주거든요. 중대형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막 급락했었어요. 근데 다 회복이 됐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 잘 보세요. 개별주들은 사실 이렇게 안 빠졌어요. 4월달에 지수가 급락할 때 개별주는 이렇게 안 빠졌다니까. 근데 대형주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세게 떨어졌어요. 좀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오버. 왜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차선 변경하다가 택시를 뒤에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범퍼도 찌그러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부착물 하나 살짝 깨졌거든요. 근데 택시기사가 병원 가서 이제 누우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리 보험 처리하는 거지만 그 심하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블랙박스 이제 다 녹화돼 있다고. 누울 테면 누워보라고. 그러니까 안 눕더라고요. 그걸 갖고 누냐고. 응? 네.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확 누워버린 거예요. 너무 누운 거라 순간적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요번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다르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아이고 심했네 이러면 다시 올라온다니까 여기서. 근데 더 떨어진 거예요. 왜? 개미들이 미쳐가지고 겁이 나니까 다 치고 던져버린 거예요. 응? 다 던져버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여기 실시간 방송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들어와있나. 4월 초에 들어왔던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나가 떨어진 거라. 답답한 게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 때그 멘탈 잡아드리고 이제 그 딴 데서 못 듣는 얘기들 막 시황에서 설명 많이 해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막 이렇게 좀만 흔들어내면은 막 그래요. 나보고 틀렸대. 어? 자기 힘들면은 손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현금을 들고 있게 해줘야지. 왜 여기서 이걸 들고 있게 하냐. 이게 힘든데. 답답한 거예요. 응? 그럴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가 좀 유리하면 샀다가 불리하면 다 팔아서 현금 들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회주의자지. 네? 그렇게 돈을 벌 것 같으면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샀다 팔았다를 해드렸겠죠. 근데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 못 있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응? 그냥 답답한 거라 이게. 제가 틀렸습니까 이번에? 맞았잖아요. 말 바꾸는 건데 좀만 참아라. 금방 또 말 바뀔 거다 그랬잖아요. 금방 말 바뀌었잖아요. 금방. 지수 쳐다보면서 연준 이거 위원들이 말 바꾸는 거다. 틀려야 맞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응? 그러니까 아무튼 이 종목들이 되게 심하게 흔들어놓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회복이 빨리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2, 3일 정도 길면 3, 4일인데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개별주들도 많이 회복이 돼요. 개별주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별주 중에서 뭐 이런 거 볼까요? 우리기술 이거는 이제 하락이 심했던 이유가 선거에서 졌잖아 여당이. 원전 테마주로서 나가 떨어졌던 건데 뭐 미래생명자원 볼까 이거 시간에서 상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4월 중순에는 아예 안 빠졌어요. 4월 중순에 아예 안 빠졌다. 개별주들은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동국 RNS 크게 빠진 거 없잖아요.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난리를 지겼고 중소형주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건 이제 원전이니까 잠깐 이제 내려갔던 거죠. 그때 잠깐.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런 거 하락한 게 없죠.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들 매집이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형주를 저기 중국집 수타는 수타로 하는 저기 짜장면집 가면은 그 요리사 아저씨가 열심히 면을 후려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대형주를 후려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가 이러면서 그거 끝나야지 이제 그죠? 네. 중소형주들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소형주는 이미 숱한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빠지잖아. 빠지는 거였어요. 안 빠진다니까. 빠지긴 뭘 빠져? 응? 태경 BK 이런 거는 이제 전저점 테스트한다고 살짝 흐른 것도 있지만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냥 별로 데미지가 없었다고. 심한 거 누가 그랬다? 대형주가 아니에요. 대형주. 종목들 아무거나 막 보여드린 거지. 응? 멀쩡하잖아 오로라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심하게 저렇게 삼성전자처럼 흔든 거는 매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테마주가 그럼 가냐 안 가냐? 잘 가죠. 그 제가 얘기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쟁 그때 뭐 휴전 얘기 나오니까 막 종목들 막 떨어졌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 안 끝난다. 휴전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전쟁 관련주가 한국석유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답답해 죽겠어. 인간들은 외신 기사들 베끼기나 하지 가서 취재도 안 해요 진짜로. 어? 휴전 얘기 나왔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급락한 거 아니에요. 하루는 10%,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4% 급락. 3일째 쭈루루 빠졌잖아요. 아까 미래생명자원 어디 있어요? 미래생명자원이 이게 이것도 그쪽 전쟁 관련주인데 여기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전한다고. 근데 그랬죠. 믿지 말라고. 그건 얼어 죽을 휴전이냐고. 휴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 남부 쪽에 라파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격 시작했어요. 지금 전투 시작했다니까 지금. 네. 그 이제 이거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올라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그죠? 그럼 뒤에 있는 흥구석유하고 중앙연합뉴스 등이 쳐다보고 있겠죠. 형님 가시는 거 보고 우리도 올라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이 떨어졌던 게 미래생명자원이랑 한일자료거든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조금.
한일사료 조금 이만큼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죠? 네. 미래생명자원이 우리 방 보유 종목이긴 해요. 그죠? 네. 여기서 왜 얘기해 주냐고요? 시간의 상한가 같거든요. 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아침에 사지 마세요. 네. 따라서 사시면 적이 될 테니까. 이게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을 하거든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을 이제 오전 오후 방송을 하니까 오후 방송 끝날 때쯤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내가 얘기해놓고 좀 그렇더라고. 이제 한 5월 달부터 이제 주요 농산물들이 이제 수확 시기가 온다. 5월, 6월에는 이제 보리, 밀 이런 맹류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디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가뭄이 확 오거나 아니면은 뭐 산불이 크게 나거나 그래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슈퍼 엘니뇨다 그러면서 헛소리하면서 막 이제 막 불안감을 부추겨가지고 곡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미래생명자원을 딱 띄워놓고 혼자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끝냈거든요. 오늘 마지막 할 때 멘트가 그거였어요. 이거나 보고 끝냅시다 이러면서. 네. 시간에서 보니까 상한가를 막 줄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연이겠죠, 그죠? 네. 이걸 제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돗자리 깔을까 이러면서. 네.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자꾸 하다 보면 그죠? 네. 느낌 올 때가 있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이 시간의 상한가 같죠? 혼자 한 건 아니고 신성홀딩스도 상한가 같고 미래생명자원 시간의 상한가 거래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반드시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한일사료 7%. 그 밑에 뭐 대주산업도 있고 비료주 누보도 있고 여기 샘표식품도 있고 또 뭐겠어요? 이게 다 저기거든요. 관련주들이죠. 네. 대주산업, 샘표, 여기 누보는 비료주죠. 팜스토리도 한 2.9% 올라갔고 네. 이게 왜 갔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들어가는 물품 그 통로를 봉쇄시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보복한다고. 네. 근데 그거보다 이거예요. 이 기사는 이제 오늘 장 전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좀 안타까운 뉴스긴 한데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브라질 남부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브라질이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사망 실종이 굉장히 많고요. 피난민도 15만 명이 이르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한순간에 뭐 수중 도시로 변했다. 근데 브라질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댐 무너져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엔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대요. 근데 이거하고 미래생명자원이랑 신성홀딩스랑 샘표식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브라질이 콩 있죠, 콩 최대 생산 국가예요. 브라질이 이제 그 전체 교육 규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여기도 전 세계 그 GDP 규모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갈걸요? 10위 전후하죠 여기도. 왜냐면 광물도 많이 파는데 농산물도 많이 파는데 농산물 중에서 콩을 많이 팔아요. 예전에 왜 미중무역 전쟁할 때 중국의 시진핑이 그 미국의 트럼프 괴롭힐 때 미국산 콩을 수입 안 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이 돈 많이 벌었어요. 브라질 콩을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업자들이 비싸게 불렀겠지. 그죠? 시진핑 그때 중국 사람들이 브라질 콩을 많이 사 먹었어요. 지금도 아마 꽤 살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 또 중국 왕서방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겠어요? 또 콩 또 이제 또 사재기 무지하게 해가지고 이제 콩값을 막 올릴 수도 있어요. 중국 애들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성홀딩스가 원래 조국 관련주로 이제 나가 떨어졌었는데 올라간 거죠. 미래생명자원보다 신성홀딩스가 상한 가치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콩이거든요. 콩하면은 콩 관련돼 가지고 뭐가 움직이면 대장은 보통 신성홀딩스하고 샘표나 생포식품 중에서 나와요. 왜? 콩으로 만들잖아요. 신성홀딩스는 쌈장 아시죠? 고기 먹을 때 쌈장, 그 다음에 샘표랑 샘표식품은 간장. 이쪽으로. 그냥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풀무원은 어때요? 거기 두부. 거긴 잘 안 가. 풀무원은 테마주로 잘 안 가니까 네. 관심 갖지 마세요. 어쩌다가 갈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관련주들이 시간에 의해서 급등했는데 내일 이제 우린 팔면 되죠. 미래생명자원이 저희 방에서 추천하는 게 언제냐면
4월 아니다 이거 날짜까지 얘기드린 그렇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올라올 때 잘 팔면 돼요. 내일 아침에 이제 요거하고 이것저것 좀 팔게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사업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근데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곡물 관련주를 꽤 많이 사놨거든요. 꽤 많이 사놨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끝날 때 테마 주기로 끝났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것처럼 4월달에 생쇼를 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꿨다. 말을 바꾸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밑에서 바꿔준 게 아니라 다 올려놓고 나서 다우지수 특히 나스닥 다 올려놓고 나서 말을 바꾼 거예요. 금리 인하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번역해드리면 뭔지 아세요? 털렸지롱 메롱. 그 다음에 홍콩 ELS 난리지겼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털렸지 메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난리지긴 거야.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나서 국제유가 폭등할 거라고 사람들 난리지겼죠. 그럼 또 저기 뭐 선물하는 사람들은 또 국제유가 올라간다에 또 베팅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또 거지 됐지.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국제유가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다 떨어졌어요. 선거 결과 때문에 그때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내려왔잖아. 끝났다고요. 상황 해제. 왜 민방위 훈련 가보셨어요? 민방위 훈련? 요즘에 안 하죠 그거? 전 정부 때부터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민방위 훈련 하면 그렇잖아요. 공습경보 그러면 이제 어디에 막 모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뭐불 끄는 거 연습하기도 하고. 나중에 끝날 때 어떻게 그래요? 상황 해제됐다고 딱 뜨죠? 그거예요. 상황 해제. 맘 편하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거라니까요. 그냥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다. 그러니까 맘 편하게 주식을 하세요. 달라진 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게 맞으면 통상 주식은 3개월 이전부터 선반영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부터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니까요. 어디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금리 인하를 물 건너갔다라고 막 그랬지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걸 아는 세력들은 돈을 어디로 집어넣은 거예요? 보시라니까. 중국이 왜 올라가며 예? 그 다음에 홍콩이 왜 올라가며 홍콩이 이머징 시장 갈 때 많이 갑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팍팍팍 올라오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V자 반등 세게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거의 없다고요. 맨날 그냥 떨어지고 반등 이거였지. 올라오죠. 외국인이 돈을 넣어서 올리잖아요. 심하게 털기도 해. 믿으시라니까요. 흔들어서 털어버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이게 정확한 분석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가 먼저 가는 게 맞고 그 뒤에 테마주도 움직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차례가 지금 빨리 오기를 바라실 텐데 똑같은 거예요. 뭐 하루 기다리나 일주일 기다리나 보름 기다리나 한 달 기다리나 어쨌든 올라온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 방에서도 지금 매도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는 게 많아요. 올라오면 수익 좀 내고 팔아서 또 새로운 종목을 교체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고요. 네. 믿고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산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렇게 수익 내고 있고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간에 지금 상한가 들어온 것도 있고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인데 잘 됐어요. 저거 올라오면은 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연달아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들도 이제 회복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게 회복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는 실제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쯤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지금은 이제 매집을 많이 해놓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체크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의 그 재료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제 회원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늘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있으면 말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리딩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다 놓치니까. 그 다음에 제 뒤에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아무튼 미연준이 말을 또 이제 자꾸 바꿀 거예요. 해줄 듯 말 듯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경을 끄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AI 전력 관련주, 네, 전력 관련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거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많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비가 자주 와서 산불이 거의 안 난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올해는 좀 편하게 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죠? 네. 근데 비가 많이 농사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적절하게 오니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 농사도 잘 됩니다. 네, 잘 될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시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좋은 결과 꼭 보시고 수익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